군계는 양길의 세력에 들어가자마자 교묘하고 정교한 연기를 시작했어. 그동안 악착같이 약탈해 모아뒀던 수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풀어내기 시작했지. 양길의 부하 장수들에게 값비싼 비단옷과 진귀한 보석, 화려한 무기들을 건네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밀하게 행동했어. 백성들에게는 굶주림을 해결할 곡식과 소금, 가축들까지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신라의 탐관오리들 밑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구원자로 각인시켰지. 이런 군계를 보며 온달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 어느 날 밤 등불 하나만 켜진 막사 안에서 온달은 군계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 너 요즘 너무 이상해. 그렇게 악착같이 뺏고 모을 땐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다 퍼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 너 이렇게 선심 쓸 사람이 아니잖아. 군계는 흐릿한 등불 아래서 입술 끝을 천천히 끌어올리며 차갑게 웃었어. 푸른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며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그녀의 한쪽 눈만은 어둠 속에서도 예리하고 서늘하게 빛났지. 온달, 사람들은 말이야 욕심을 채워주는 자를 따르지. 네가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도 배가 고프면 등을 돌려. 내가 재물을 풀어줘야 병사들도 백성들도 우리를 따르는 거야. 이건 내 자비가 아니야. 철저한 계산이야. 군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냉기가 등불의 미약한 불꽃을 흔들리게 했어. 백성들 사이에선 군계가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자처하며 양식과 재물을 베풀자 점차 그녀를 진정한 미륵불로 여기기 시작했어.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거리엔 환호성과 찬송이 넘쳐났지. 아이들은 군계를 보며 머리를 조아리고 노인들은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썼어. 양길의 부하 장수들도 처음엔 군계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넉넉한 인심과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고 점점 그녀를 존경하게 됐지. 이제 군계의 곁에는 양길의 충성스러운 장수들마저 모여들어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레 찬양하고 있었어. 하지만 정작 군계는 양길 앞에선 완벽히 다른 얼굴이었어. 양길이 나타날 때마다 군계는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게 숙였고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했지. 양길 대장님, 이 군계의 목숨은 이제 대장님의 것입니다. 이 미천한 몸이 어찌 대장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제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대장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은 물론 쓸개까지 바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진심에서 우러난 듯 애절했고 그녀의 고개 숙인 모습은 완벽히 순종적이었어. 양길은 그런 군계의 충성 어린 모습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지. 오히려 부하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정도였어. 봐라, 저 군계만큼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 평생 이런 인재를 본 적이 없구나. 하지만 군계의 진정한 얼굴은 양길이 사라지고 난 뒤 나타났어. 그녀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간조차도 한쪽 눈은 싸늘한 빛을 숨기지 않고 있었던 거지. 온달은 그런 군계의 등 뒤에서 섬뜩함을 느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온달은 속으로 생각했지. 저 눈빛, 저 냉기, 결국 양길마저 집어삼키겠구나. 군계는 이미 더 큰 야망을 위해 철저한 연기를 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진정한 속내를 꿰뚫어 보지 못했어. 그녀는 이미 양길과 양길의 거대한 세력까지도 모두 자기 발 아래 두겠다는 계획을 조용히 세우고 있었어. 그녀의 파란 머리칼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온달은 점점 더 큰 불안감과 함께 다가올 피해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지. 군계가 양길의 세력에 들어간 이후로 양길의 영향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확장됐어. 군계의 존재로 인해 전장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양길은 자신의 세력이 점점 천하를 통일할 가능성까지 바라보기 시작했지. 어느 날 양길의 성차에 안에서 전략 회의가 열렸어.
회의장은 묘한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때 군계가 입을 열었지. 두목, 이제 강원도를 공략하셔야 합니다. 양길은 잠시 지도를 내려다보다가 턱을 괴고 군계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물었어. 강원도? 예. 강원도는 무주공산입니다. 지금 신라는 경주 주변만 겨우 통제할 뿐 나머지 지방은 사실상 호족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를 다른 놈들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어치워야 합니다. 양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 하지만 이내 얼굴에 작은 의문이 떠올랐어. 강원도 쪽이라 그곳은 기원의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놈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군계는 순간 차갑게 웃었어. 그녀의 웃음엔 서늘한 냉기와 함께 숨겨진 날카로움이 있었지. 두목, 말해 뭐 하겠습니까? 두목의 명을 듣지 않는다면 잡아먹어야죠. 양길은 군계를 바라보며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어. 그래도 한때 네가 몸을 의탁했던 곳인데 괜찮겠나? 군계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 저는 이제 오직 두목만을 주군으로 모십니다. 기원은 과거의 인연일 뿐 이미 정리된 관계입니다. 군계의 충성스럽고 결연한 태도에 양길은 더 이상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 오히려 그녀의 냉혹함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지. 좋다. 그럼 강원도를 차지하도록 하자. 군계는 양길을 설득해 그의 정예병력 2,000명과 자신의 1,000명을 합쳐 3,000의 대군으로 강원도로 징역을 시작했어. 전장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고 군계와 온달은 과거의 동료였던 기원의 군사들과 마주서게 되었지. 당시 양길은 이미 중부지방에서 패권을 장악한 최고의 세력가였기에 강원도까지 흡수하면 정말 천하통일의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졌어. 그러나 정작 그는 깨닫지 못했어. 자신이 품에 안고 키운 호랑이, 군계가 결국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양길의 부하들은 그저 전장으로 나아가는 군계의 푸른 머리칼과 그녀의 가려진 왼쪽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카리스마의 넋이 나가 있을 뿐이었어. 이제 군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의 욕망은 강원도의 차가운 산맥을 넘어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 차가운 안개가 자욱한 강원도의 협곡에서 군계와 기원의 군대는 마주보고 섰어. 양쪽 모두가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이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폈지. 기원은 병력을 긁어모아 5천의 군사를 세우고 있었어. 이전에 군계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치욕을 갚고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그는 병력을 총동원했지. 기원은 병사들의 맨 앞줄에 당당하게 서서 군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 그의 목소리는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어. 이 머리 파란 애꾸 도적놈아. 어디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하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무릎 꿇고 투항해라. 옛정을 생각해 내 목숨 정도는 살려주마. 기원의 도발적인 외침이 끝나자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우르르 환호성을 지르며 무기를 높이 들어 올렸어. 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였기에 사기는 더욱 높아졌지. 하지만 군계는 그런 기원의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어. 푸른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오만하게 웃으며 되받아쳤지. 아, 뭐래 진짜? 너 미쳤냐? 그날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나 보네. 좋은 말 할 때 엎어져. 더 아프기 전에 알아서 항복하라고. 그녀의 차갑고 비웃는 말투에 기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지. 기원은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어. 정훈, 저 애꾼년의 남은 눈깔도 당장 뽑아버려라. 내가 두 눈 다 멀게 해주마.
기원의 병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 크게 고함을 지르며 전투태세로 바짝 몸을 낮췄어. 하지만 군계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듯 냉정하게 말고삐를 쥐며 미소를 지었어. 온달, 저 멍청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온달은 옆에서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 네가 워낙 독하게 뒤통수를 쳤으니 그렇지. 저놈 입장에선 억울할 만도 하지. 군계는 피식 웃으며 천천히 칼을 뽑아 높이 들어 올렸어. 그녀의 얼굴 위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등 뒤로 1000명의 군계 전사들과 2000명의 양길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마쳤다는 듯이 창과 칼을 맞부딪히며 거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 자, 가자. 미륵불의 이름으로 저 멍청한 놈의 목을 쳐버리자. 군계의 명령과 동시에 병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협곡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어. 강원도의 깊은 협곡은 이제 다시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전장으로 변하고 있었고 푸른 머리칼과 애꾸눈의 군계는 이번에도 거침없이 그 중심을 향해 돌진했어. 기원의 군대는 확실히 만만치 않았어.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손바닥 보듯 익힌 기원의 병사들은 협곡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어. 병사들의 기세도 높았고 지역민들의 충성심도 강했지. 처음엔 군계가 믿었던 삼조고 전사 1000명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돌진했어. 그들은 이미 피와 살육의 전장에 익숙한 악귀들이었으니까. 칼날이 번쩍이며 협곡의 안개를 가르고 피비린내가 산자락을 뒤덮었어. 온달은 선두에서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돌격했어. 그의 붉은 머리는 이미 적의 피로 얼룩져 더 짙은 자주빛으로 물들었고 양손에 든 칼날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의 목을 베어나갔지. 더 와라, 이놈들아, 다 찢어버리겠어. 온달의 외침이 협곡 전체에 울렸지만 기원의 병사들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기원의 5000 군사들은 온달의 광기에도 주눅들지 않고 끝없이 몰려들었어. 문제는 양길이 지원한 2000명의 병사들이었어. 그들은 대부분 농기구를 들고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는 농민군이나 다름없었지.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그들의 대오는 흔들렸고 하나둘씩 패닉에 빠져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도망치지 마, 버텨. 군계가 말을 타고 후방에서 악을 쓰며 외쳤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들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흩어져 버렸어. 그 모습의 기원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지. 봤느냐, 군계. 이것이 너의 한계다. 정운, 저 애꾼년을 잡아라. 기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사들에게 압박을 명령했어. 양쪽에서 협곡의 길을 좁히며 포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어. 온달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지친 숨을 몰아쉬며 군계를 향해 절박하게 외쳤어. 군계, 이대로는 못 버텨. 후퇴를 해야 해. 하지만 군계는 싸늘한 눈으로 그 말을 일축했어. 아니, 우린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 지금 물러나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군계는 한쪽 남은 눈을 번뜩이며 병사들에게 강하게 명령했지만 혼란스러워진 전장에선 이미 명령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 기원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병력을 더욱 압박했고 군계의 삼조고 전사들마저 점점 기세를 잃어가기 시작했지. 군계는 입술을 깨물며 칼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어.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지. 전장의 중심에서 그녀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강렬한 욕망이 뒤엉킨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어. 절대 물러서지 마라. 난 여기서 끝낼 수 없어. 협곡의 안개는 점점 짙어져 갔고
싸움은 이제 더욱 처절하고 피비린내 군계는 생존 게임으로 변해갔어. 군계는 온달의 어깨 너머로 다가오는 기원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칼을 높이 들었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와 함께 말이야. 협곡의 좁은 길목은 점점 병사들의 피와 살점으로 미끄러웠고 병사들의 비명과 철과 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끝없이 메아리 쳤어. 피비린내와 땀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였지. 군계는 칼자루를 쥔 손이 떨려오는 걸 느끼면서도 병사들에게 악에 받쳐 소리쳤어.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버텨라.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병사들은 지치고 두려운 눈으로 서서히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 양길이 지원한 농민 수준의 병사들은 처음부터 이 피로 얼룩진 지옥에서 버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서서히 짙게 드리워졌고 전열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 바로 그때 온달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전방으로 뛰어들었어. 그의 붉은 머리카락은 피와 흙먼지에 범벅이 되어 검붉게 엉켜 있었고 찢어진 갑옷 아래로 드러난 살갗에는 수많은 상처와 핏자국이 선명했어. 그는 미친 듯한 눈으로 협곡을 향해 절규했어. 와, 내가 길을 열겠다. 삼조고 전사들이여, 이 온달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온달의 외침은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어. 그의 몸에서 터져나온 광기, 어린 살기는 협곡을 가득 채웠고 병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만들었어. 삼조고 전사들은 온달의 울부짖음에 따라 하나둘 칼과 창을 들어 올렸고 절망에 빠졌던 눈빛은 다시 살아났어. 우와, 삼조고 만세. 그 함성이 협곡을 뒤흔들었고 전사들은 다시 적진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어. 온달은 괴성을 지르며 적들의 창과 칼을 거침없이 밀어냈고 그의 검은 적병의 몸을 사정없이 갈랐어.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잃고 전장의 맹수로 변해 있었지. 군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녀는 자신의 푸른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뒤로 넘기며 온 힘을 다해 외쳤어. 내가 미륵불이다. 궁예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궁예는 그대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나와 함께 저 멍청한 놈들의 목을 베자. 그녀의 외침은 협곡을 타고 메아리치며 병사들의 가슴을 두드렸어. 궁예는 한쪽 눈에서 날카로운 결의를 뿜어내며 푸른 머리를 휘날리며 전방으로 달려갔어. 그녀가 적진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그녀의 검은 춤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적의 목을 깔끔하게 잘라냈지. 튀어오른 피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푸른 머리칼을 적셨고 그녀는 그 피 속에서 황홀한 미소를 지었어. 온달과 군계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완전히 광기에 빠져들었어. 두 지도자가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전투력과 불굴의 의지 앞에서 병사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잊고 다시 싸움에 뛰어들었지. 협곡은 이제 완전히 피와 혼란의 바다였어.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푸른 머리의 군계와 붉은 머리의 온달은 거칠게 춤을 추듯 전장을 압도하며 한 걸음씩 적진을 뚫어내고 있었지. 군계의 가슴 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타오르고 있었어. 이 전투를 이기고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녀는 칼을 다시 한번 높이 치켜들며 절규하듯 외쳤어. 나를 따르라. 미륵불은 반드시 승리한다.